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어서 경남 소식입니다.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10주기 추도식이 오늘 김해 봉하마을에서 엄수됩니다. 새로운 노무현을 주제로 열리는 이번 추도식에는 조지 부시 전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정부와 청와대, 정치인 등 여권 인사들이 대거 집결합니다. 최진석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해 봉하마을이 온통 노란색으로 물들었습니다. 묘역에는 평일에도 추모객들의 발길이 이어집니다. 10주기 추도식이 진행될 공원에는 의자 수천 개가 놓이고 막바지 무대 점검이 한창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이 말하고자 하는 그 가치를 시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제 행동하고 실현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마음으로. 오늘 오후 2시부터 엄수되는 고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10주기 추도식의 주제는 새로운 노무현입니다. 유족을 비롯해 정부와 여권 인사가 대거 집결한 가운데 부시 전 미국 대통령과 문희상 국회의장, 이낙연 국무총리가 추도사를 낭독합니다. 특히 부시 전 대통령은 자신이 직접 그린 노 전 대통령의 초상화를 유족 측에 선물할 예정입니다. 노무현 재단은 이번 추도식에 7,000명 이상의 시민들이 함께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재단 측은 추도객을 위해 좌석 3,000개와 4,500인분의 무료 점심 식사를 준비했습니다. 재단은 이번 추도식이 깨어있는 시민들이 사람 사는 세상을 실현하기 위해 연대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철학과 가치를 계승 발전시킬 수 있는 그러한 우리나라 민주주의 발전에 도움이 되는 그러한 일들을 하자라는 그러한 계기를 삼고자. 오늘 봉하마을 인근에는 임시주차장 6곳이 마련되고 주차장에서 봉하마을을 오가는 순환버스 4대가 운행됩니다. KBS 뉴스 최진석입니다. 경남 거제에서 출발해 서울로 향하던 시외버스가 교통사고를 냈는데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지만 승객 11명을 태운 이 버스의 운전기사가 알고 보니 만취 상태였습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시외버스 한 대가 차선을 바꾸는가 싶더니 신호에 걸려 속도를 줄인 앞차를 들이받습니다. 2차로에 있던 승용차는 충격으로 4차로 밖으로 튕겨져 나갑니다. 사고가 난 것은 어제 새벽. 경남 거제에서 서울로 가는 심야 우등버스였습니다. 그냥 막 폭탄 떨어지는 소리가 꽉 나가 우리가 그냥 앞으로 쏠리고 뒤로 그냥 꽉 그 의자에서 넘어지고. 이 사고로 승용차에 타고 있던 2명이 다쳤고 승객 11명은 다른 버스로 바꿔 타는 불편을 겪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버스 기사 51살 조모 씨는 만취 상태였습니다. 혈중 알코올 농도가 면허 취소 수치인 0.209%. 버스 터미널을 출발한 지 7분 만에 사고를 낸 겁니다. 저녁 먹으면서 냉장고에 딱 반병이 남아있길래 그걸 마셨습니다. 근데 그게 해독이 안 된 거죠. 사고가 난 이곳에서 20여 킬로미터를 더 가면 고속도로가 나옵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면 만취 운전자가 모는 심야버스가 고속도로를 질주하는 일이 벌어질 뻔했습니다. 여객자동차법에는 차를 몰기 전에 운송사업자가 버스 기사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게 돼 있지만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야간 근무자가 음주 측정을 깜빡한 거거든요. 승객이 다 태우기 바빠가지고 깜빡하고. 더욱이 운전기사가 음주에 적발되더라도 버스 회사 측은 과징금 180만 원만 물면 돼 기사들의 음주 확인에 소극적인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산청군에는 전국에서 유일하게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한약 조제 시설이 있습니다. 지리산 약재가 20% 포함돼 있어 전국적인 인기몰이를 하고 있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한약사가 당귀와 감초, 숙지황 등 갖가지 약재를 한데 모읍니다. 한의원에서 의뢰한 처방전대로 조합한 약재를 탕전기가 2시간여 동안 달이면 뜨끈한 한약이 포장돼 나옵니다. 전국 유일 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한약 조제 시설인 동의보감 탕전원. 산청보건의료원의 관리 아래 6개월마다 수질 검사를 거치고 안전성을 인증받은 약재만 쓰는데 지리산에서 난 약재가 20%를 차지합니다. 탕전 시설을 잘 공개하지 않는 일반 한약 조제원과 달리 고객이 언제든 찾아볼 수 있어 신뢰도가 높습니다. 표준화된 탕전을 하고 있기 때문에 가장 깨끗한 원료와 깨끗한 시설에서 좀 더 신뢰 있게 한약을 만들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경남을 비롯해 서울과 경기 등 전국 140여 곳의 한의원에서 한약 조제를 맡기고 있습니다. 탕전원은 경남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항노화 사업 가운데 실적이 가장 좋은 곳으로 손꼽힙니다. 지난해 1,500건 넘는 처방 실적을 올렸고 올해도 지난달까지 650여 건의 조제 의뢰를 받았습니다. 주문이 지난해보다 30% 넘게 늘어날 만큼 인기입니다. 올해 초 전국 최대 한의사회인 서울 강남 한의사회와 업무 협약을 맺는 등 판로도 점차 넓어지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조금 사람들이 몰랐는데 지금 저희들 홍보도 많이 하고 해서 지금 많이 이용을 하려고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도시 지역과 더 많이 확대를 해서 운영할 그런 계획이 지금 있습니다. 동의보감 탕전원이 안전성을 앞세워 항노화 사업의 대표 브랜드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KBS 뉴스 윤경재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979년을 마지막으로 한 번도 발견되지 않은 천연기념물 따오기가 40년 만에 다시 우리 하늘을 날았습니다. 따오기 복원 사업 10년 만에 맺은 결실입니다. 이 따오기 40마리가 자연으로 돌아가는 현장, 김효경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고 긴 부리와 붉은 얼굴, 하얀 깃털을 지닌 큰 새들이 하나둘씩 힘차게 날아오릅니다. 황새목 저어색가의 천연기념물 198호 따오기입니다. 옛 동료에 등장할 만큼 친숙했지만 1979년 발견된 이래 국내에서 자취를 감췄습니다. 경남 창녕군이 2008년에 중국에서 들여온 따오기 한 쌍은 복원사업 10년 만에 360여 마리로 늘었습니다. 멸종 40년의 의미를 담아 40마리가 야생에 방사됐습니다. 창녕의 맑고 깨끗한 자연 환경에서 따오기가 건강하게 살아갈 거라고 믿고 있습니다. 이번에 방사된 따오기는 지난 석 달 동안 먹이 섭취와 비행 등 야생 적응 훈련을 받아왔습니다. 따오기마다 위치 추적기를 달고 방사장 인근에는 인공 서식지도 만들었습니다. 야생에 방사된 따오기 40마리의 위치와 움직임을 상황실에서 24시간 모니터링할 예정입니다. 앞서 일본에서 방사된 따오기의 3년 생존율은 40%. 보건센터는 국내 첫 야생 방사인데다 천적이나 날씨 등 다양한 변수를 고려해 따오기 3년 생존율은 30%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AI가 왔을 때가 제일 힘든 시기였고요. 날려보내는 느낌이 참 감개무량합니다. 너무 기쁘고요. 그리고 나가서 과연 잘 살 수 있을지 걱정 반 또는 기대 반으로 또. 이번 방사 결과에 따라 남은 따오기 300여 마리도 순차적으로 자연으로 돌아갈 예정입니다. KBS 뉴스 김효경입니다. 40년 가까이 멸종됐던 따오기를 중국에서 들여와 자연의 품으로 돌려보내기까지 꼬박 10년의 세월이 걸렸습니다. 긴장과 감동이 교차했던 첫 산란의 순간과 최대 고비였던 AI 발생까지 복원 10년의 기록을 김소영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중국의 4대 보물인 따오기. 지난 2008년 한국을 찾은 후진타오 당시 중국 국가주석의 귀한 선물이었습니다. 中方还决定向韩方赠送一对珠环，希望这一对深受两国人民喜爱的 그해 10월 따오기 2마리가 창녕 우포늪에 새 둥지를 틀었습니다. 이듬해 4월 따오기 부부의 첫 산란은 감격의 순간이었습니다. 한 달 뒤 6개의 알 가운데 마침내 하나가 부화에 성공합니다. 30시간의 고통 끝에 단단한 껍질을 뚫고 나온 새끼 한 마리. 따오기 복원 사업의 청신호였습니다. 손으로 특히 우리 울포에서 다시 살아났다는데 굉장히 그 생명의 탄생이라는 점에서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위기도 많았습니다. 성비 불균형과 근친교배로 복원 사업이 한계에 부딪혀 2013년 수컷 2마리를 추가로 들여오고 2014년 AI가 전국을 덮쳤을 때는 사업소 직원들이 거의 매일 합숙을 하며 따오기를 지켰습니다. AI가 발생되고부터는 차량을 이용해서 오전에 한 번, 오후에 한 번 계속적으로 하고 있고. 불안과 기쁨이 교차했던 지난 10년을 뒤로하고 따오기 40마리가 다시 대한민국 상공을 향해 힘찬 날개짓을 시작했습니다. KBS 뉴스 김소영입니다.
벌써부터 이렇게 더우면 어떡하나 싶으시죠? 아직 5월밖에 되지 않았는데 날씨가 너무 덥습니다. 심지어 오늘은 어제보다 더 더워지면서 경남 지역에 폭염특보도 내려지겠다는 예보인데요. 오전 11시를 기해서 창녕과 의령에 폭염주의보가 발효되겠습니다. 이 두 지역은 오늘 낮 기온이 33도 선까지 오르고요. 그 밖에 합천 32도, 창원도 29도까지 오르는 등 대부분 지역이 30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이 불볕더위는 내일과 모레 더 심해질 것으로 예상돼 건강관리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도 경남 지역 대기질은 무난합니다. 미세먼지 농도 종일 보통 수준을 유지하겠습니다. 다만 바깥에 잠시만 서 있어도 무척 뜨거울 정도로 자외선이 강하고요. 호흡기에 좋지 않은 오존 농도도 높겠습니다. 이 두 가지에 대한 대비도 철저히 해주셔야겠습니다. 현재 위성 영상 보시면 고기압의 영향권에서 전국이 맑은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종일 맑은 가운데 햇볕이 뜨겁겠습니다. 현재 기온은 어제보다 1, 2도가량 높게 출발하는데요. 동부 지역은 의령과 함안, 밀양 13도, 김해와 거제가 16도까지 올라 있습니다. 낮 기온은 내륙을 중심으로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경남 서부 지역은 현재 기온 함양과 거창이 10도로 출발해서 낮 기온은 모두 30도 이상으로 오르는 등 일교차도 크게 벌어지겠습니다. 오늘 해상에도 종일 맑은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물결은 0.5에서 1.5m로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이 더위는 주말의 끝자락인 일요일부터 서서히 누그러지기 시작하겠고요. 다음 주 월요일에 비가 한 차례 내리면서 낮 기온이 23도 선까지 내려가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전기연구원이 3차원 융합 영상을 이용해 한국 여성에 맞도록 개발한 유방암 조기 진단 기술의 임상시험이 성공적으로 마무리됐습니다. 거창군의 승강기 브랜드인 G엘리베이터가 러시아 측과 설립한 합작 법인을 통해 사할린 신도시 12,000가구 건물에 설치됩니다. 경남은행이 창립 49주년을 맞아 어제 기념식을 열고 경남 지역 학생 241명에게 장학금 2억 600만 원을 전달했습니다. 농협 창원시 지부는 어제 창원시 상남동 상업지역에서 카드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는 경남 제로페이의 활성화 홍보 행사를 벌였습니다. 두산중공업이 공장 굴뚝연기와 미세먼지를 한 번에 잡는 간편 장비를 개발했습니다. 두산중공업은 기계연구원과 공동으로 화력발전소 굴뚝에서 나오는 흰 연기의 98%를 제거하고 미세먼지는 환경부 기준치의 4%로 줄이는 장비 개발에 성공했다고 밝혔습니다. 두산 측은 저비용으로 화력발전소와 공장 배출가스의 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창원 사파지구의 도시개발 사업이 본격화됩니다. 창원시는 그린벨트 해제 뒤 지난 2015년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성산구 사파지구 91만 4천여 제곱미터 터 가운데 8.9%인 주거용지에 민간 건설사가 아파트 1,045가구를 건립해 내년 상반기 분양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창원시는 주거용지를 조성해 민간 건설사에 매각한 돈으로 주변 도로와 공원, 녹지 등을 만들 계획입니다. 농민수당 도입을 위한 토론회가 어제 경남도의회에서 열렸습니다. 토론회에서 박형대 민중당 전남농민회 위원장은 농산물 가격 불안정으로 어려움을 겪는 농민들의 실질적 소득 증대를 위해 자치단체나 정부가 지원하는 농민수당 지급이 필요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전남 해남군과 한평군 등에서는 관련 조례를 만들어 올해부터 농민수당의 지급을 앞두고 있습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